한국은 사드와 패트리어트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LSAM 방공 미사일 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했다. 중국 포털 사이트 소후닷컴에 게재된 뉴스 기사 전문과 중국 네티즌 댓글 반응 번역입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은 5월 25일 한국이 자체 개발한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LSAM의 연구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한국이 군의 방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대한 성과로 이스라엘의 방공 전략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방위사업청에 따르면 LSAM은 50에서 60km 고도에서 날아오는 적 목표물을 격추할 수 있으며 군의 모든 기술 표준을 충족한 후 현재 작전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해당 시스템의 개발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LSAM이 내년부터 생산에 들어가 2028년 이전에 배치가 완료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다. 배치가 완료되면 LSAM은 한국의 다층 미사일 방어 시스템, 즉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될 전망이다. 이 소식이 발표되기 며칠 전 북한은 새로운 자치유도 항법 체계를 장착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화성 11D 전술 탄도미사일로 판정되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긴장이 계속 고조됨에 따라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대공 및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지난달에는 한국방위사업청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치로 해상탄도탄 요격 유도탄이라고도 불리는 이른바 SM-3 미사일을 도입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SM-3는 미국 대외 군사 판매 프로그램을 통해 구매하여 이지스함에 탑재할 예정이다. 한국의 목표는 지역 미사일 위협에 맞서 난공불락의 방공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LSAM 외에도 한국은 현재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표적을 요격하기 위해 더 고도화된 기술을 갖춘 개량형 모델 LSAM-2도 개발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군사 퍼레이드에서 한국은 LSAM을 처음으로 선보였으며 이를 국가의 핵심 미사일 방어 전략이자 특히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 데 필수적인 무기로 간주했다. 이 미사일 시스템은 중고도 요격 범위를 방어함으로써 다양한 고도 범위에 맞게 제작된 다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LSAM은 킬체인, 한국형 대량 응징 보복 체계와 함께 이른바 삼축 체계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지원하는 핵심 요소이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주요 목표는 여러 구성 요소로 구성된 다층 방어를 제공하는 것이다. KAMD는 실시간 타격 시스템과 연계된 요격 시스템, 조기 경보 시스템, 지휘 통제 시스템으로 구성되며 KAMD의 주요 구성 요소는 초고고도를 담당하는 사드, 고고도를 담당하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 중고도를 담당하는 패트리어트, 천공 등이 있다. 사드 시스템은 중고도, 고고도의 위협에 맞서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LSAM은 사드를 보완하기 위해 목표 고도 40에서 70km로 배치되고 천공2와 미국제 패트리어트 시스템은 그보다 더 낮은 저고도 방어를 담당한다. LSAM은 능동 레이더 유도를 통해 최대 200km 떨어진 표적과 교전할 수 있는데 흥미롭게도 이 한국 시스템은 X밴드 주파수를 사용하는 사드와 달리 S밴드 주파수를 사용한다. S밴드를 사용하면 정밀도는 다소 떨어지지만 더 먼 거리의 탄도미사일과 항공기를 탐지할 수 있다. LSAM 시스템은 두 가지 유형의 요격체를 사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나는 항공기나 순항미사일 같은 일반적인 공중 위협에 대응하는 대항공기 유도탄이고 다른 하나는 탄도 위협에 대응하는 대탄도탄 유도탄이다. 대탄도탄 유도탄은 1, 2단계는 추진기관, 3단계는 직격 요격체와 적외선 탐색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밀 비행 제어 능력을 갖춘 요격체를 이용해 표적을 직격 파괴하는 히트-투-킬 방식을 채택했다. LSAM-4대는 미사일이 종류별로 2발씩 장착된 차량 탑재 발사대 4기와 이동식 지휘통제센터, 전투통제소, 그리고 다기능 레이더로 구성된다. 2022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LSAM은 4번의 미사일 요격 시험 중 3번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요격 능력을 입증했다. 아울러 작년 4월 한국방위사업청은 첨단 미사일 요격 체계의 개발 성과를 발표하면서 천공 블락 3와 LSAM 블락 2의 연구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이 한국방위사업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LSM 블락2는 2024년부터 2035년까지 개발될 예정이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자금 총액은 2조 7,100억 원이다. 한국방위사업청은 LSM 블락2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고고도 요격 유도탄 및 활공단계 요격 유도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고도 요격 유도탄은 LSM보다 요격 고도가 높고 방어 범위는 3배 이상 커질 전망이다. 한국의 국방기술은 정말 굉장하네. 한국이 복제한 사드 미사일이군. 한국은 국산 방공 미사일이 이렇게 강력한데 미국의 사드가 굳이 필요한가? 기술은 아주 선진적인 것 같지만 이웃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이 미사일의 성능은 정말 대단하지만 실전에서 쓸 수 있을까? 북한의 1차 공격은 중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미사일 요격 체계는 무용지물이야. 과학기술은 결코 커브길로 추월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겉만 번지르르 할 뿐 매일 떠들어봐야 소용없다.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은 것들은 모두 쓰레기야. 한국의 군비 발전을 제한해야 돼. 한국의 군사산업은 지난 10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고 한국은 유럽과 미국의 장점을 결합하고 상호 보완함으로써 그것의 중간 포지션을 잘 잡고 있다. 이는 한국의 강력한 설계 및 제조 능력과 국제 협력을 잘 활용하여 국제 군사산업을 통합하는 데 성공한 결과로 전차, 장갑차, 자주포, 잠수함, 미사일, 호위함, 대공미사일, 전투기 등 분야별 군사장비들이 국제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 시험 비행 중인 스텔스 전투기는 향후 10년 안에 세계 방산 시장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전투기가 될 것이다. 지금의 선도적인 위치는 삼성, TSMC, 소니 등이 함께 축적한 결과이며 요즘에는 경동방의 디스플레이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한국과 일본의 기술자들이 연구개발한 결과물이다. 한국은 영화, 군사산업, 자동차, 중공업, 조선, 전자반도체 등 각계 분야에서 모두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은 이미 중국을 완전히 앞질렀어. 사실 다 미국의 기술을 가지고 한국에서 조립했을 뿐이잖아.